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일반 매매 건수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낙찰가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 심각성을 좀 이해하고, 아마도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그런 시그널,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대책은 어찌 보면 선제적이지 않고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는 또 많은 투자자들이 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정부가 아파트 가격, 오히려 이제 급등,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공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당연히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급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매로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은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파트, 즉 주거용 부동산 임차인 그리고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따라와야만 한다. 권리 분석은 마지막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법원이 직접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동산 경매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 책은 저희의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개정판으로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9쇄 정도 팔린 거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자, 오늘의 점유자는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은 좀 조심해야 된다. 선순위 임차인은 뭡니까? 선순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점유와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선순위 임차인을 조심해야 되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낙찰자는 낙찰받고 추가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례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케이스. 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낙찰자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떠안을 임차인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상, 이를테면 이사비를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만 원 사이로 이사비를 준다. 또는 정 안 되면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자, 8월 19일 날 있을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행당동 대림아파트 5층에 위치한 공급 면적 31평형, 전용은 25.67, 12억 원인데 한 번 떨어져서 9억 6천만 원. 자,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여기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등기, 담보가 등기 중에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거,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데 여기 보면 법원의 임차조사,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소유자, 그래서 낙찰자는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이 없고 나중에 낙찰받고 이 현재 소유자하고 이사비 협상 또는 투트랙으로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권리분석 임차인 여러분 매각물건 명세서. 자,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법원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6일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다.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어요. 그러면 떠안을 임차인이 없다는 거고 나머지 커멘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권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 낙찰받고 전 소유자한테 자 이사비 이를테면 200 이사기간 낙찰자가 돈 내고 한 달 드릴 테니까 원만하게 협의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또는 나중에 잔대금 납부하고 인도명령 결정받아서 강제 집행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뭐 원만하게 협상되는 케이스가 거의 한 95% 이상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배려하는 삶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으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명도도 더 쉽다. 자, 이 건은 8월 19일자 서울 강동구 강일동의 강동 리버스트 4단지 4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18.15 11억 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7억 2,576만 원. 네, 일단 직관적으로는 싸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2021년 9월 10일자.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빨리 했죠? 확정일자도 빨리 받았어요.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누군가가 7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 얼마죠? 선순위 5억 5천. 모두 배당을 받겠죠? 그래서 요건은 내가 낙찰받고 돈 내고 나중에 저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명도 확인서. 그래서 명도가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끝나는 사건. 이 입찰자 입장에서, 낙찰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여기 김모 씨, 보증금 5억 5천. 전입신고 빠르죠? 확정일자 빨라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임차인 배당을 다 받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임차인이 경매 신청권자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못 받아가지고 아마 5억 5천만 원 임대인 상대로 판결 받아가지고 저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점. 또 별도로 배당 요구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 점유하고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추가로 떠안아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장현리의 원일 A 플러스 아파트입니다. 8층에 위치한 공급 면적 65평형, 전용은 53.51, 3억 9,200인데 두 번 유찰돼서 1억 9,200은 일단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자, 이 건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18일 SBI저축은행.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르죠? 그런데 아마 현황조사 갔었을 때 집행관이 임차인을 맞는 것 같습니다. 1억 8천만 원. 따라서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1억 8천만 원을 떠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내가 이번에 2억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추가로 1억 8천을 떠안아서 3억 8천에 낙찰받는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가가 시세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별로 유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현황 조사할 때 박모 씨 임차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마 내 보증금은 1억 8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1억 8천만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됩니다. 나머지 코멘트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자가 점유하고 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낙찰자가 최악의 경우에 입찰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 자, 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대림아파트 1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45평형, 전용은 37.93, 13억 2천인데 두 번 떨어져서 8억 4,480만 원.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자, 이 케이스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 2023년 6월 7일. 요거보다 전입신고가 빨리 되어 있는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최모 씨가 임차인이에요. 만약에 보증금 이를테면 뭐 한 7억 원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13억이니까 9억에 낙찰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최모 씨가 7억 원에 살고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러면 추가로 7억, 16억에 낙찰을 받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반면에 이 사람이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 가짜 임차인이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최모 씨의 임차 보증금 또는 최모 씨가 임차인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소유자 박모 씨, 그다음에 최모 씨, 이 두 사람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임차인인지 아닌지.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근저당권자가 대부거든요. 19억 원인 거니까 아마 이 근저당권자도 최모 씨에 대한 정보를 알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요 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확인을 못한다면 입찰은 포기해야 된다. 얼마를 떠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전입신고 빨라가지고 일단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도로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실제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럼 만약에 떠나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를 떠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쉽게도 입찰은 포기한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의 광고 간단히 하나만 하고 갑니다. 다가오는 7월 24일 수요일 밤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MPL,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법률 상식, 주식까지 이번 4주차 7월 24일에는 저희 용산학원에서 명도와 강제집행 강의를 진행합니다. 최고의 강의, 수강료는 저렴하게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자세한 강의 공지와 강의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뭐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뭐 빌라, 오피스텔, 뭐 단독 다가구주택 그럴 때 점유자,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나 후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아야 된다. 보증금을 알면 다행이지만 보증금을 모른다면 최악의 경우에 입찰은 포기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쨌거나 7월 달, 8월 달에도 또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 또는 재테크 투자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